대한민국, 한국의 겨울에 어느 영국의 여성이 한국에 와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온 거야? 괜히 왔어. 중국이 차라리 더 나아. 괜한 시간 낭비를 했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에 사는 헬레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헬레나입니다. 마음은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들떠 있었습니다. 용의 땅으로 알려진 광활하고 오래된 땅을 여행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급속한 현대적 발전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영국의 익숙한 안락함을 떠나 겨울의 원더랜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저는 고국의 추위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온화한 겨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대비해 준비해왔지만 영국의 혹독한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온화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신나고 압도적인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리와 냄새,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는 고향의 조용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 시장과 유적지, 이 고대 땅의 현대적 경이로움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설렘은 곧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늑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은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춥더군요. 얇은 벽은 번화한 도시의 소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제 바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실내 온도는 바깥 날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편안함이나 여유로움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교통 문제였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었던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흥정이 여행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제가 익숙하게 지불하는 금액과 운전기사가 외국인에게 기대하는 금액 사이의 다툼, 즉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몸짓의 춤이었고 때로는 답답했지만 항상 여행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택시 시설 자체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일부 택시는 낡았고 제가 익숙한 청결함과 편안함이 부족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영국의 택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중문화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던 한국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인식에 도전하고 확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제 겨울 모험의 다음 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발견과 아직은 미지의 세계였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만리장성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입김이 안개로 바뀔 정도로 쌀쌀한 날이었죠. 웅장한 구조와 광활함을 자랑하는 만리장성은 특히 겨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장관이었습니다. 고대도를 따라 걷다 보니 역사와의 연결,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위가 매섭게 느껴졌지만 그 덕분에 경험의 장엄함과 엄숙함이 더해졌습니다. 고대와 현대, 추위와 따뜻함, 유형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등 중국의 대조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문화적인 거는 좋은 게 많았었죠. 하지만 너무 서비스도 별로고 특히 화장실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도시로 돌아와서 저는 실내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중앙 난방 시설이 없는 건물은 영국에서 익숙했던 편안하고 따뜻한 실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옷을 겹쳐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변화무쌍한 온도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신기한 생활 방식이었지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숙소의 방음시설 혹은 방음시설의 부재도 제가 받아들여야 했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도시의 끊임없는 시끄러운 소리와 사람들의 수다, 가끔씩 들리는 차량 경적 소리는 제 밤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적응이 필요했지만 역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교통수단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여행의 중요한 부분인 택시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택시도 있었지만 특히 요금을 흥정할 때 인내심을 시험하는 택시도 있었습니다. 규제되고 예측 가능한 고국의 택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승차할 때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미묘한 소통의 춤과 같은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여행 경험에 진정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저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급속한 현대화가 병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대 사원과 궁전이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중국이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중국의 복잡한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음식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고 유튜브도 접속할 수 없는 통제사회에서는 저는 도저히 적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광활하고 복잡한 중국의 풍경을 뒤로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이웃한 거대 국가인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중국보다 눈에 띄게 추웠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지만 상쾌한 변화였습니다. 상쾌한 공기는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새로운 환경을 여행하기 위해 열심히 몸을 움츠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단순한 신체적 감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 즉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특히 대중교통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고속열차 시스템인 KTX역에 있는 키오스크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세련되고 효율적이어서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구식기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보안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자주 걱정했던 도난이나 기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시간 엄수와 효율성도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버스와 기차는 항상 정시에 운행되었는데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스케줄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한국인들이 시간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한국의 겨울에 제 마음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해준 것은 한국 사람들의 환대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몸짓으로 표현되는 한국인의 친절과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처음 인사로 계란을 건네받았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환영과 호의의 상징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내성적인 상호작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대비한 한국의 인프라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건물은 난방이 잘 되어 있어 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아늑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비데 등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공공장소의 좌석에도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전반적인 편안함과 배려심을 더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높은 수준의 공공안전과 시민의식에 놀랐습니다. 도난 사건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인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판대 등 신뢰가 내재된 장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았던 경계심 가득한 조심스러움과는 사뭇 달랐고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측면도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영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한국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음료 선호도를 넘어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 대한 저의 초기 인식은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음악과 드라마의 영역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겨울의 혹독함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과 따뜻함을 찾아내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에 감탄했습니다. 추위가 오히려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혁신에 대한 열망, 물리적 기후를 초월한 따뜻함 등 최고의 장점을 끌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중국에서의 경험에 비해 대조적이고 유사한 점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흥미로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겨울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받아들이고 기념하는 무수한 방식에 끊임없이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수도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이 활기차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은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느낌을 주는 상쾌한 도시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효율적인 대중교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기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부터 가정과 사무실의 첨단 기기까지 기술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여 추운 겨울철 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면서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계속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점 주인, 행인, 동료 여행자 등 모든 상호작용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거나 자국의 문화를 공유하거나 친근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환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식 경험도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풍부한 맛과 다양성을 지닌 한국 요리는 여행의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부터 지글지글 끓는 불고기 한 접시까지 모든 식사는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넘어 이야기와 웃음, 삶을 나누는 한국인의 전통인 나눔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저는 눈 덮인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산과 강, 공원은 고요하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매혹적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눈 덮인 한국 전통 정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겨울의 마법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돌과 나무가 정갈하게 배치된 정원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은 성벽, 바로 바깥의 번잡한 도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의 핵심인 균형과 조화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죠.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미묘한 뉘앙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기쁨과 따뜻함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경험한 치안, 시민의식, 전반적인 행복감은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와 감사의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고정관념과 미디어의 묘사에 영향을 받아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국은 역사, 문화, 전통이 풍부한 나라, 뿌리를 지키면서 현대를 포용하는 나라, 겨울의 어려움을 회복력뿐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정신으로 맞서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표면을 넘어 문화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저의 이해도 변화시킨 경험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작별을 구하면서 저는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과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감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이 매혹적인 나라의 심장부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혹독한 겨울을 따뜻함과 혁신의 독특한 조합으로 포용하는 무수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며 공동체, 전통, 현대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사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전통 한옥마을을 탐방한 것이었습니다. 초현대적인 도시 속에 자리 잡은 이 역사적인 동네에서는 한국의 풍요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의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으며 아름답게 보존된 가옥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돌바닥 난방 시스템을 갖춘 집들은 추위와 싸우는 한국인의 역사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고대 난방 방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한국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남아있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하철역부터 카페에 이르기까지 난방이 잘 되어 있는 공공장소는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였습니다. 이 따뜻한 안식처에서 저는 한국인의 일상을 관찰하며 효율성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룬 한국인의 일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온열 시트와 비데 같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공장소의 디테일과 편안함에 대한 관심은 삶의 질에 대한 한국인의 노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탐방을 계속하면서 한국의 높은 수준의 공공안전과 시민의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난이 없고 전반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시장을 걷다가 물건을 진열한 채로 방치된 가판대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스며든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모든 개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뉘앙스는 계속해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한국인의 습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 습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회복 탄력성과 열정을 잃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문화적 특성이 한국에 대한 제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었고,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환대는 여행 내내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종종 초대를 받아 식사를 나누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심지어 전통놀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만난 따뜻함과 관대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겨울 축제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얼음 조각, 전통 공연, 다양한 현지 음식으로 계절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문화와 계절을 축하하는 모습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 사회의 활기와 따뜻함, 즉 육체를 넘어 마음까지 전해지는 온기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 풍경의 아름다움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은 숨막히는 절경을 선사했고,
얼어붙은 강과 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무리 추운 날에도 자연의 조용한 힘을 상기시키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대조와 발견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었고, 겨울의 도전을 우아하고 혁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따뜻함은 난방이 잘 되는 집과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미소, 관대함, 자랑스러운 유산에 대한 포용력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대조와 조화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반겨준 한국은 추운 겨울을 뛰어넘는 따뜻함을 선사하며 제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의 여정을 계속했고, 특히 겨울철 이 독특한 나라의 문화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몰입할수록 한국인의 일상을 형성하는 전통, 관습, 현대성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한 가지 측면, 특히 겨울철에 두드러지는 한국 음식의 전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요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추운 계절에 딱 맞는 강렬하고 푸짐한 맛이었어요. 김치찌개와 삼계탕 같은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경험이었어요. 현지 식당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의 활기찬 수다에 둘러싸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한 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위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겨울 동안 한국 문화를 여행하면서 한국 전통 예술과 공예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자기 제작, 직물짜기, 서예와 같은 오랜 전통 공예를 하는 장인들의 공방과 갤러리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이 장인들은 단순히 고대 기술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장인들의 헌신과 기술은 저를 감동시켰고, 빠르게 현대화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또한 각기 다른 매력과 의미를 지닌 축제와 축제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민속음악과 춤, 윷놀이와 같은 전통 보드게임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활기찬 행사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한복을 입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전통을 지키고 축하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광경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문화체험은 눈이 내리는 날 한국 사찰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우아한 건축물과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어우러진 사찰은 평온한 안식처였습니다. 부드럽게 내리는 눈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사원의 고요한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깊은 평화와 성찰을 느꼈습니다. 겨울철 한국인의 적응력은 풍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온성과 스타일을 모두 고려한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사람들의 옷차림, 집과 공공장소의 온돌, 바닥 추위 속에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등 이 모든 것이 환경 속에서 번성하는 법을 배운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이 진행되면서 저는 공동체와 사회적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은 애정과 연대의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한국인들과의 교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을 때나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할 때나 소속감과 유대감이 느껴졌고, 이는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겨울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문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 전통과 현대의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 등 이 모든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겨울 여행에 대한 기억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이 놀라운 땅의 아름다움과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혹적인 겨울을 보낸 한국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저는 무수히 많은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장은 단순히 내가 방문했던 장소나 보았던 광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된 점,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서의 이전 경험과 어떻게 대조되고 보완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혹독한 겨울 환경에 대한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이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활기찬 축제, 맛있고 따뜻한 음식, 공동체 활동 등 한국인들이 겨울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과 동지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염성이 강했고 저는 겨울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공예, 음악 풍습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엮은 아름다움과도 같았습니다. 유산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 그리고 현대 생활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과감하게 포용하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인간관계의 따뜻함이 눈에 띕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부터 현지인들과의 깊은 교류에 이르기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느낀 친절과 관대함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인간애와 한국에서 경험한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 즉 깊은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보니 두 나라가 겨울을 맞이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웅장함과 현대의 복잡함이 조화를 이룬 반면 한국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고유한 매력과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삶과 문화, 인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안전과 시민의식 또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동체 내의 신뢰,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 전반적인 안전의식은 한국인의 사회적 가치와 집단적 정신을 잘 보여주는 특성이었습니다.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정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적 이해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전통,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저에게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문화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저의 겨울 중국과 한국 여행은 대조와 유사성, 새로운 이해와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세계관을 확장하고 선입견에 도전하고 다양한 인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저는 추억뿐 아니라 삶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추운 겨울에 맞서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본의 지진을 겪은 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한국 택시를 타더니 혼자 투덜거리는데요. 이 가격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오늘의 사연은 일본을 좋아하는 메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메리입니다. 저와 제 친구인 에밀리는 평소에 일본을 좋아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길게 가는 여행이다 보니 돈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일본에서 2주일 정도 지내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애니메이션, 매력적인 일본 문화, 친절함, 음식 등 오모테나시 정신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의 강렬한 에너지였습니다. 도쿄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생동감과 색채로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며 눈앞에 펼쳐진 색채의 만화경을 보는 듯했습니다. 저희 흥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꿈꿔왔고 이 놀라운 도시의 모든 것을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도쿄가 눈부신 불빛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쿄는 초현대적인 것과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번화한 거리와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한 신주쿠에서 도쿄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리, 냄새, 끊임없는 움직임 등 감각 과부하가 심했습니다. 작은 꼬치구이 노점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돌아다니며 고기를 굽는 냄새로 가득 찬 공기를 마셨어요. 도쿄는 오감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었으며 저는 진심으로 그 향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번잡함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혼돈 속에서 고요한 오아시스 같은 메이지 신사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 신사는 일본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고요한 신사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도쿄의 중심부 깊숙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도전 과제인 동전 시스템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현금, 특히 동전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동전 배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험은 도쿄의 일상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으로서의 우리의 처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본인들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을 여기서 겪게 되다니 정말 신기하고도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고 편해 보인다고 해도 지진이 있는 곳에서는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지진이 멈추고 저는 그 전에 예약했던 스시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처음 택시를 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터기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짧은 여행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무려 1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5분 정도 늦었는데 이미 코스 요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안 받아주더군요. 이런 일본 문화의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는 점은 전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택시비도 날리고 일본의 스시도 먹지 못한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택시는 절대 타지 말아야겠다 싶었죠. 뼈아픈 교훈을 얻은 저는 이제부터는 지하철을 이용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교통카드를 결제하려고 했지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분명히 카드 결제가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일본어가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한참 동안 멍하게 서 있었는데 일본인 직원이 와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진작에 안 된다고 적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 후로는 원활하게 잘 여행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선과 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하철 시스템도 풀어야 할 퍼즐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한 사건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일어났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인파 속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한 임산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정중하고 예의 바른 행동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쿄는 계속해서 우리를 매료시켰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아사쿠사 지역을 탐험하며 센소지 절에 감탄하고 타이야키와 같은 전통 간식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획일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흥분은 표면적으로는 도쿄가 우리가 방문했던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죠. 도쿄 여행은 경이로움, 도전, 성찰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도시를 탐색하는 법을 배웠고 문화적 충격에 직면했으며 대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도쿄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의 첫 발걸음이었고 그 발걸음은 나머지 여정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저는 오사카가 일본에 대해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줄지 궁금했습니다. 활기찬 거리 생활과 친절한 현지인들로 유명한 오사카는 보다 진정한 일본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사카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오사카의 거리는 활기차고 활기찬 대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기와 길거리 음식의 즐거움 이면에는 오사카, 그리고 일본 전반에 매력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처음 마주한 곳은 유명한 도톤보리 지역이었습니다. 밝은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인파가 처음에는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는 동안 그 매력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에서 뭔가 피상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진정한 문화 체험이라기보다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맛있긴 했지만 가격이 비싸고 오사카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보다는 관광객에게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사카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 현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상보다 더 뚜렷한 언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소통하려는 시도가 종종 무관심에 부딪히면서 고립감을 느꼈고 따뜻하고 친절한 일본인의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관광객으로서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문화적 격차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도쿄만큼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어렵고 외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지판은 영어로 된 경우가 거의 없었고 현지인의 도움도 거의 없이 길을 잃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키 한자로 된 간판들이 너무 읽기가 불편했습니다. 번역기를 이용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여행 경험에 좌절감을 더했습니다. 역사적인 오사카 성 방문은 경외감과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성의 웅장함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압도적인 관광객 수와 만연한 상업성으로 인해 경험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망했던 점은 안에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어서 성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오사카 성은 없고 새로 지은 성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많은 기념품 가게와 인파로 인해 유적지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어 역사적 기념물이라기보다는 테마파크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사카를 계속 탐험하면서 도시 풍경에서 획일화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의 각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깊이와 문화적 풍요로움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획일성은 음식과 엔터테인먼트 옵션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다양하긴 하지만 주류의 취향과 관광객의 기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사카 여행은 처음의 설렘과 오사카의 한계를 서서히 깨닫는 과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낭만적인 인식의 의문을 품게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오사카는 활기차고 화려했지만 현대 일본 사회의 복잡성과 모순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교토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환멸, 그리고 교토가 일본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희망 등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번화한 거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유명한 교토로 향했습니다. 고대 사찰과 전통 유산을 탐험하고 싶어서 큰 기대를 안고 교토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교토에서의 경험은 역사적인 일본의 매혹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도시를 탐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라는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토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문화 중심지라는 교토의 명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전통 목조 가옥이 늘어서 있었고 공기는 깊은 문화적 몰입을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저희 첫 방문지는 수천 개의 도리이가 있는 상징적인 후시미 이나리 신사였습니다. 신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웠지만 압도적인 인파에 가려져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고요함은 관광객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대체되었고 신사의 정신적 의미를 감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금각사와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과 같은 다른 유명한 장소들을 둘러보면서 이러한 혼잡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각 명소는 시각적으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관광객들로 넘쳐나면서 본래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와 관광객 중심의 상품을 파는 상인들로 인한 상업화는 우리 경험의 진정성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교토에서의 경험은 일본의 환대에 대한 선입견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와는 달리 현지인들의 무관심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식당, 상점, 길거리 등 어디를 가도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었고 우리를 반가운 손님이라기보다는 침입자처럼 느끼게 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온 지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보기 힘든 게이샤들은 교토 문화의 일부라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전시물처럼 보였습니다. 교토의 관습과 에티켓을 탐색하는 것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전통이 깊은 교토에는 나름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고 외부인인 저는 그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찰 방문이나 전통 찻집에서 현지 관습에 참여하려는 시도는 종종 어색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통 다도를 배우기 위해 현지 찻집을 방문한 것은 교육적이기는 했지만 이방인의 신분을 상기시키는 불편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의식은 아름답기는 했지만 경직되고 형식적이어서 상호작용이나 더 깊은 이해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적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할 이 경험은 오히려 일본 문화의 전통적 측면과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교토의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긴 했지만 관광객에게 특별히 친화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영어 표지판이 부족하고 버스와 전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길을 찾을 때 최소한의 도움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도시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교토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어쩔 수 없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도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목가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압도적인 관광객, 문화 유적지의 상업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장벽은 전통 일본의 낭만적인 모습보다는 유명한 과거와 현대, 관광이 현실 사이에 놓인 도시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며 교토에 대한 다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일본에는 오모테나시 정신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일본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겪은 후 예전에 친구가 매일 추천한 한국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될 것 같아 한국이라도 가보자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에너지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에 압도당했습니다. 고궁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멋지게 어우러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역사를 품고 미래를 향해 대담하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점은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원활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접근성 덕분에 현지인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지하철 네트워크는 도시 곳곳을 손쉽게 연결해 주었고 저렴한 요금은 일본의 비싼 교통비를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식 경험도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풍부한 맛과 다양성으로 유명한 한국 요리는 미각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고소한 바비큐부터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매 끼니가 모험이었습니다. 특히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은 일본에서 경험한 경직된 음식, 관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즐거웠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탐험하는 것도 또 다른 풍요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경복궁과 유서 깊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면서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 장소들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한국의 역사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종종 마주쳤던 내성적인 성격과 달리 한국인들은 더 개방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명동의 번화한 시장에서 쇼핑을 하거나 홍대의 활기찬 거리를 탐험하는 등 일상적인 교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환영받고 포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은 여행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우리가 감탄한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첨단 모바일 기술, 효율적인 디지털 서비스 덕분에 우리는 편리하고 연결성이 높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강력한 문화적 정체성과 결합하여 독특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이는 인상적이면서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대조와 비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놀라웠고 각각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친절한 사람들, 활기찬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은 신선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했고 동아시아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을 계속 탐험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매력과 활력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현대화와 뿌리 깊은 전통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의 능력은 한국의 독특한 개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여러모로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단순히 번화한 대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예술, 현대적 혁신으로 가득한 문화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역동성은 일본에서의 경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현대 아시아 도시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한국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전 세계와 연결해주는 초고속 인터넷부터 여행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기술은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종종 마주쳤던 내성적이고 격식을 차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의 환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었고 우리는 진정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북적이는 시장, 조용한 동네, 활기찬 레스토랑 등 일상적인 교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식 모험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공동 식사에 중점을 둔 다양하고 풍미 가득한 한식은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고독하고 형식적인 식사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한식의 공동체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성격에 감사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서울은 놀라웠습니다. 풍부한 역사와 급속한 현대화가 조화를 이룬 서울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과거를 보여주는 유적지와 궁궐을 방문하고 현재를 보여주는 번화한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특성은 한국 문화와 사회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현장도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부터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까지 서울은 창의적인 표현의 허브였습니다. 이러한 공연의 에너지와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 한국의 문화적 활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빠른 속도와 밀집도는 도전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혼잡한 거리와 끊임없는 번잡함은 때때로 우리를 압도하여 도시 생활의 압박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모습은 일본에서 경험했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며 아시아에서 도시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일본에서의 처음의 설렘과 도전부터
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기쁨과 깨달음까지 여행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화, 사회, 삶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두 나라의 대조는 놀라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선입견이 도전받고 재구성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몰입하고 그 복잡성을 포용하며 그 놀라움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라 적응력과 열린 마음가짐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번 여행은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여행자이자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여정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방문한 장소나 본 광경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맺은 인연, 우리가 경험한 문화, 우리가 만든 추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